안녕하세요. 서클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레이너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지식, 피트니스 트레이닝 윤리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피트니스 트레이닝 윤리는 피트니스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요소들을 쏙쏙 뽑아봤습니다. 이런 걸 왜 배워야 하냐고요? 직업에 대한 윤리 의식을 배우는 것은 가장 중요한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마인드셋은 올바른 전문가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이번 파트 1은 트레이너, 대체 뭐 하는 직업이야?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피트니스 현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트레이너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퍼스널 트레이너의 직무 정의, 퍼스널 트레이너가 정말 무엇을 하는 직업인지 명확히 정의된 글로벌 사례를 기반으로 알아볼 겁니다. 트레이너가 할 수 있는 것, vs 하면 안 되는 것 챕터에서는 트레이너가 해야 하는 업무적 영역과 무심코 저지르는 직무 영역상의 실수를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트레이너가 가져야 할 윤리의식에서는 현장에서 트레이너, 나아가 운동 전문가로서 가져야 할 마인드셋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트레이너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그냥 운동이 좋아서 트레이너, 운동 전문가가 되었고 내가 경험한 대로 운동을 가르치는 것이 트레이너일까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트레이너는 기본적으로 고객을 돕는 직업입니다.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보다는 지식과 정보, 동기부여로 고객의 목표 달성을 돕는 사람이 트레이너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고객이 주인공이고 고객의 피트니스 목적을 이루게 만드는 조력자라는 역할이 트레이너의 직무 정의입니다. 직무 정의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능력은 두 가지입니다. 올바른 프로그램 구성과 고객이 지속적으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 능력입니다. 아무리 많은 공부를 했어도 제대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할 수 없다면 소용없겠죠? 그리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고객에게 동기부여를 주고 지속적인 운동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은 트레이너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피트니스 전문가로서 고객과 건강한 삶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고객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너는 건강하고 건전한 이미지를 갖춘 고객의 롤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고객이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는데 도움을 주는 조력자라면 건강한 습관과 건전한 이미지를 갖추지 못한 모습이 외부로 노출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피트니스 전문가입니다. 운동 지식으로 고객의 목표 달성을 돕는 전문가입니다. 트레이너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지금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그냥 머리에서 나온 제 생각이 아닙니다. 피트니스 전문가의 직업 표준을 지정하는 미국의 NCCA 단체 중 으뜸인 ACSM과 유럽 최대의 피트니스 협회인 유럽 액티브는 트레이너의 직무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ACSM은 클라이언트의 신체활동 수준별로 피트니스 트레이닝을 지도하고 건강 목적 달성을 돕는 조력자로 정의했습니다. 단순히 운동을 지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피트니스 수준과 목적별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과학적인 관리를 위해 트레이닝 기록을 작성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미국의 노동부에서도 같은 정의로 퍼스널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정의했습니다. 유럽 최대 단체인 유럽 액티브에서는 퍼스널 트레이너의 직업 표준을 정하면서 직무를 정의했습니다. 개별 고객의 피트니스 니즈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코칭을 제공합니다. 제공되는 코칭은 검증된 운동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출 수 있도록 고객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직무입니다. 고객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고객의 활동을 최적화하고 적절한 동기부여, 기술을 갖춰야 한다고도 정의했습니다. 어떤가요? 피트니스 산업이 발달한 선진 산업 국가에서는 트레이너는 고객의 삶에 건강한 변화를 이끌어주는 조력자라는 공통적인 직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상적이지 않나요? 트레이너는 매우 이타적인 직업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마인드셋을 갖췄을 때 트레이너는 고객의 삶을 건강하게 바꿔주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를 알아볼까요? 안타깝게도 국가직업분류 체계상에서 퍼스널 트레이너 또는 트레이너라는 직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보디빌딩 등의 생활 스포츠 지도사 또는 건강운동관리사라는 자격명과 직무에 구성이 되어 있지만 선진 산업에서 이야기하는 고객의 삶을 건강하게 바꿔주는 조력자라는 중요한 철학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직업에 대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갖춘 업계의 종사자들이 스스로 깨달았을 뿐이죠. 때문에 우리는 트레이너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제대로 알 기회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트레이너가 무슨 일을 하는 직업인지 충분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사명감이 솟아오르지 않나요?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트레이너가 갖춰야 할 역량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직무 정의에서 나왔듯이 트레이닝을 받는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쁜 레슨 일정 또는 부족한 공부로 인해 고객의 니즈와는 관계없이 획일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는 문제점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전문성을 강화하면서도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이 아닌 내가 공부한 대로 고객을 맞추려고 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지식은 고객의 요구와 목적으로 가는 길에 최적의 방법을 제안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잊어서는 안 되겠죠. 이 과정에서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본입니다. 프로그램 진행 중에는 충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재미 요소 또한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객이 충분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디자인과 고객을 이해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태도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고객의 목표 달성을 도움으로써 이에 따른 대가를 받는 전문가입니다. 때문에 고객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과 글들의 파급력이나 전파력이 훨씬 강해진 현대사회에서는 진심으로 고객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가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고객에 대한 험담이나 비방하는 별명 등으로 지칭하여 생겨난 사회적 파장과 피트니스 전문가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된 사례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진정한 프로라면 일관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하며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처음부터 차단하는 철저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는 태도는 당연히 매우 중요합니다. 이 태도를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의 커리어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문직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전문성을 갖춰야 함은 당연하겠죠. 다음은 트레이너가 할 수 있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험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자료 화면의 도표를 봐주세요. 질병 웰니스 연속체라는 도표인데요. 의료부터 피트니스 영역에 종사하는 대상자들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명료하게 나타내준 표입니다. 0에서 10점까지 척도가 있고 숫자가 낮을수록 질병 상태에 가깝고 숫자가 높을수록 건강 상태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질병 단계, 건강 악화 단계는 의료 영역입니다. 수술이 필요하거나 신체 기능이 매우 저하된 상태를 말하죠. 맞습니다. 여기는 의료인들의 업무 영역입니다. 우리의 전문성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고 의료적 처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입니다. 건강 단계와 건강 최적화 단계는 건강한 삶이 습관화가 된 단계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분포한 영역입니다.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추고 있거나 운동으로 자신을 가꾸는 단계에 온 사람들이죠. 하지만 가장 모호하고 우리가 공부를 더하면서 혼동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바로 회색지대, 그레이존입니다. 물론 이 부분의 명칭인 중립단계라는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병증은 없으나 불규칙적인 운동과 식사 패턴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단계이며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만성질환이나 생활습관병들의 잠재적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피트니스 전문가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영역은 맞으나 우리는 우리의 영역을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명확한 통증이나 질환이 있다고 정의된 사람들은 의료적인 처치가 우선이며 피트니스 전문가는 어떠한 의료적 소견을 표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있다고 의심될 시 진료를 추천하는 수준이 최선의 대응이며 그 이상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치료, 재활 등의 표현도 본래 의료적 용어로
피트니스 전문가가 필드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용어입니다. 우리는 트레이너의 일을 룰에 따라 다시 파악해야 합니다. 트레이너의 일은 고객의 불규칙한 습관을 개선해주는 일이며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체의 기능을 최적화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일은 트레이너의 일이 아닙니다. 더 나은 몸 상태와 건강을 위해 트레이닝 시키는 것이 트레이너의 일입니다. 의료인과의 소통도 가능한 수준의 전문성이 있다면 회색지대에서의 우리의 영역을 더욱 넓힐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뤄야 할 영역을 명확히 알고 있는 상태가 되어야만 회색지대에 대한 접근이나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할 수 있는 본질적인 실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레이너가 할 수 있는 것. 고객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트레이닝 계획에 따라 운동을 지도하고 적절한 피드백과 동기부여로 고객이 목표를 보다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이 제일입니다. 안전한 운동 환경을 유지하고 운동 강도 조절과 섬세한 고객 반응 관찰로 트레이닝 중 위험 요인을 없애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트레이너가 하면 안 되는 것. 정말 중요하니 명심하셔야 해요. 의료 및 유사 의료 행위는 금기사항입니다. 가장 쉽게 저지르는 실수가 도수치료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마사지사가 아닙니다. 의료인도 아니죠. 치료적 목적의 행위는 금기사항입니다. 손을 써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닌 움직임으로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트레이너, 피트니스 전문가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재활 프로그램의 처방 행위도 문제가 됩니다. 의료인이 아니라면 의료적 소견을 표할 수 없습니다. 그럼 트레이너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상을 예방하거나 재활 후 강화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매우 민감한 문제가 지금 나오죠. 모든 종류의 약물, 보충제를 처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스테로이드 등 단백동화 호르몬제의 문제점은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결과를 내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특히나 지탄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일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회적으로도 더욱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자세히 다뤄볼게요. 보충제와 영양은 대체 왜지? 라는 생각을 지금 하셨죠? 영양학적 소견이 들어가는 부분은 영양사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의료 영역보다 덜 민감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피트니스 전문가는 이 경우 다른 대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 추천이 아닌 영양사협회 등 검증된 기관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거나 검증된 템플릿을 활용하여 추천해주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든 종류의 심리 상담 제공 부분이 있는데요. 고객의 고민거리를 듣는 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치료적 목적을 의도하고 심리치료 기법을 사용하거나 응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심리학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 자세이지만 이는 치료적 관점이 아닌 운동을 위한 동기부여적 관점으로 활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임상적 진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적 판단과 진단, 기법의 사용, 의료적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인지하면 우리가 잘못 저지를 수 있는 실수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트레이너로서 필요한 자기 개발 방향을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의학과 치료 영역의 공부는 좋습니다. 넓은 방향성은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트레이너의 관점, 피트니스 전문가로서의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우리가 해야 하는 방법으로 응용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종합적으로 트레이너가 가져야 할 윤리의식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의 요구와 이익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최선입니다. 또한 고객에 대한 차별 없는 공정한 태도의 유지는 우리가 전문가로서 롱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고객에 따라 차별적인 대우를 하거나 서비스의 가치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한다면 고객들은 우리를 찾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고객 정보에 대한 기밀, 유지 준수입니다. 우리는 연락처, 인적정보, 생체 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또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활용하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정보를 넘기거나 사적인 용도로 유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피트니스 센터에서 다루는 생체 정보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수준의 민감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운동 전문가로서의 업무적 영역 준수 부분과 약물 남용에 대한 심각성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소들은 다음 시간에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해볼게요. 트레이너의 능력은 내 몸을 만들기 위해 내 지식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트레이너의 능력은 고객의 성공을 위해 맞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거나 고객의 운동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다양한 지식을 공부하는 것은 당연히 좋습니다. 그리고 공부의 방향성은 운동을 잘 아는 전문가가 아닌 고객의 목표를 이뤄주는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잡아야 합니다. 트레이너는 연구자가 아닌 현장의 전문가입니다. 교수님보다는 선생님이 되어야 합니다. 트레이너는 고객에게 제대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여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사업적인 성공을 추구하고 법을 준수, 공정한 태도를 유지하며 안전한 업무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고객을 위한 역량이 곧 필드의 전문가를 위한 역량입니다. 선진 산업에서 말하는 검증된 퍼스널 트레이너, CPT의 구조는 이런 철학적, 산업적 배경에서부터 탄생했습니다. 때문에 피트니스 산업의 기준을 만드는 협회들은 특정한 개인의 편향된 경험이 아닌 수십 년간 피트니스 산업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수많은 사례들을 종합하여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우수한 개인의 20에서 30년 수준의 경험이 아닌 수많은 성공 사례들과 경험을 모으고 지식으로 보강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표준, 스탠다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검증된 방법으로 검증된 가이드라인으로 공부를 하고 커리어를 키워 나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 트레이너, 피트니스 전문가들이 어떻게 커리어를 키워나갈지 감이 잡히시죠? 첫 시간엔 우리 트레이너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아보고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마인드셋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주제를 하나씩 다뤄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